어제부터 진짜 막 그냥 뚜껑이 바로바로 열리던데 김건희 씨가 V0가 맞았네. 야, 야, 진짜 법무부 장관한테 실시간으로 명태균 수사 그렇죠. 보고를 받았던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네. 하게 되는 단서를 조은석 특검이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법무부에 있는 그 하급 간부를 통해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것 때문에 그렇죠. 의혹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그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거냐 마냐의 여부를 가지고 예. 굉장히 어설픈 논쟁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 윤석열 정부 때는 정말로 이 어설픈 게 아니고 적나라한 개입과 그러게요. 지휘가 있었다는 생각이 예. 드는 것이고 네. 심지어는 그런 개입과 지휘의 시발점이라는 것이 윤석열도 아니고 김건희였다니 네. 얼마나 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게 명태균 문제뿐만이 아니고 예. 심지어는 본인 사건과 관련된 상의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네. 심지어는 오늘 한겨레 신문 보도를 보면 김정숙 여사 수사는 왜 안 하냐 예. 예를 들면은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의 그 부인인 영부인에 대해서도 왜 수사를 안 하느냐 이런 식의 그런 논거들을 제공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백한 불법적인 행위인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의 수사 기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해결을 못 한다고 한다면은 추후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라도 반드시 바통을 이어받아서 제대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김건희 씨의 악행은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끝이 없다. 이 두 내외의 기행과 악행은 파도 끝이 없다. 진짜 그렇죠. 양파 부부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다 떠나서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좀 기이한데 이 사람 구속영장도 기각이 되고 네.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김은지 기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두 차례나 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그 영장 사유에 보면, 그러니까 기각 사유에 따르면 지금 혐의를 다투고 있다는 취지에, 그러니까 네. 본건으로 갔을 때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지금 영장재판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네. 대한 우려와 걱정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사실 우리가 김건희 씨가 이렇게 했을 거라고는 지레짐작했던 부분도 있고 이랬을 거다라고 많은 또 근거들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네. 김건희 씨가 V0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또다시 확인됐다라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놀랍진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아주 증거로 명백하게 나왔을 때 보통 검찰에서는 왜 의프렉스에 글을 쓰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아니 그렇게 지금 검사의 수사권이 중요하고 수사지휘권의 어떤 법적 체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던 분들이 그 집단으로 항명 사태까지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는 사실 명확한 증거들이, 심지어는 지금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는 정성호 장관의 어떤 지시 체계라고 하는 것이 증거로서 나온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이 잦아들게 된 것도 굉장히 커 보이는데요. 근데 이거는 문자가 나왔고 그 지금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직접적인 증거들, 심지어 이 문자가 작년 5월이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기사를 찾아보면 작년 6월달에 검찰에서 김종숙 여사 인도 출장 의혹 사건 재배당이라고 네. 하는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한 달 후에 정말 다시금 뭔가 움직였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5월 것들이 15일 있거든요. 날 문자 주고받고 나서 그 다음에 즉시 샤넬 자켓에 대한 수사가 그랬죠. 본격화되었다. 그렇습니다. 네, 네. 프랑스 관련된 인사도 예. 부르고 뭐 이런 예, 식으로 예. 했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앞뒤 정황들뿐만 아니라 문자로서 딱 떨어지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네. 왜 검찰에서는 아무 말 하지 그러니까. 않느냐라는 예. 생각이 좀 들고요. 뿐만 아니라 사실 이 사건보다 더 심각하게 제가 보는 것은 명태균 이슈와 관련돼 있는 부분입니다. 명태균 수사 보고서를 박성재 장관이 김건희 씨한테 넘겼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부터 잘못됐냐면 정유미금 지검장은 여기에 대한 해명과 문제 제기들을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지금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이건 사실 범죄 행위에도 맞습니다. 속한다고 볼 수 예. 있는 것들인데 왜 여기에 대해서 말이 없느냐? 그러면 그 공공형사과장한테 법무부 공공형사과장한테 창원지검의 수사 정보를 알려준 사람이 정유미 지검장일 가능성이 높은 지금으로서 걸로 뭐 봐야 되는 거 수사해 아닌가요? 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네. 사실 누가 됐든 수사 검사가 고위직에 됐든.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지금 혐의를 산다라고 봐야 될 네. 것이고요. 그런데 정유미 지금 검사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사건, 그러니까 항소 포기 논란 때 굉장히 네. 2%의 글을 열심히 맞아요. 쓰시면서 사퇴하라고 이야기하셨던 분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정작 관련되어 있는 어떤 논란과 관련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자꾸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선택적인 반발이다, 선택적인 정의다라고 그렇습니다. 하면서 검찰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않고 있는 근데 거잖아요. 여기서 포인트가 어떤 거냐면은 사실은 각급 검찰청에서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면은 원래 법무부에 보고하는 장치가 있기는 합니다. 네. 다만 이제 박성재 지금 그 전 장관처럼 그
그 쉽게 법무부 간부를 통해서 일선 검찰청에 수사 보고를 계속 실시간으로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 보고를 하는 주체는 그 사건의 성격을 알겠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사견이 개입됐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은연중에 명시적으로 이 사건을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도 누가 보더라도 명태균 사건은 김건희가 연루됐을 가능성이 거의 100% 이상인 상황에서 그렇죠. 예. 수사를 하는 지휘부나 검사가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사건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결국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았다는 것은 일정적으로 구두적인 명시적인 개입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수사를 하는 사람들을 위축시키는 행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도 철저한 부분에 있어서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 떠나서 이거는 명백한 수사 개입. 그리고 대통령도 수사 개입하면 안 되는데 심지어 그냥 사인인 개인, 김건희 예, 씨가 아무것도 아닌 예. 사람이 검찰 수사에 자기 사건과 관련해 꼬치꼬치 캐물었다는 거잖아요. 예? 내 사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라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기가 막혔겠지만 여사 실세인 사실 정권의 실세인 김건희 씨로부터 연락이 오는데 외면할 수는 또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알아봐. 처음부터 기가 막혔는지 아니면 이러한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장관 면접을 보신 게 아닌가라는 의심까지도 드는 게 장관 면접을 김건희 씨가 했어요. 지금 저희 방송에 나오셨던 박성태 실장이 그러니까 네. 딱 그 박성대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장관 면접까지도 김건희 씨가 봤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주요 그 내각 관료들의 면접까지도 김건희 씨가 관여했다라고 한다면 장관이 되는 사람 귀에 그런 풍문이 안 들어갔을 리가 없고 네. 그러니까 기가 막혀가지고는 처음엔 놀랬지만 이걸 들어뒀다라기보다는 네. 애초에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장관으로 선임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저는 좀 들기도 하고요.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면밀히 좀 이들의 공범성에 대해서도 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은 그러니까 듭니다. 공적 기능은 완전히 망각한 가운데 김건희의 사적 조직으로 내각이 그냥 시녀처럼 움직였던 네.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그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네. 한동훈 검사장과 수차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라 그렇죠. 카톡 수백 개. 차례죠. 예. 예.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뭐냐에 대한 논란들이 예.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김건희 씨의 사적 지시라고 하는 것들이 꽤 오랜 동안 통용되어 왔고 그 통용되어 왔던 것들이 점점 뭐라고 할까요? 단계를 올라가다 보니까 김건희 씨 스스로도 이것까지도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진짜로 보면 이게 사실은 한동훈 그 전 대표와의 문자 메시지라는 게 공개가 됐잖아요. 그럼 사실은 통상적으로는 영부인으로서 그런 역할을 불법적인 일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뭔가 참고 인내해야 정상인 것 같은데 네. 이분은 그런 캐릭터 자체가 아니라는데 한 번 더 놀라는 것이고 네. 박성재의 문제로 돌아가면 박성재 같은 경우에 사실 국회와 언론을 상대로 얼마나 오만방자한 태도를 그러니까. 많이 보여왔습니까? 예. 그런 사람이 최고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심지어는 권한도 가지지 않은 김건희나 영부인을 상대로는 얼마나 굴종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겁니까? 그게 그런 본질인 것 이중성에서 정말로 공직자의 자질조차 없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했고 결국은 계엄이란 사태도 말리지도 못하고 철저하게 부역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된 거 아닙니까? 아니 실제로 그 내란 비상계엄이 터지자마자 박성재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야 될 일을 계엄 사무를 한 거잖아요. 회의도 열고 그렇죠. 지시도 하고 구치소에다가 인원 점검을 하고. 예, 인원 점검하라고 하고 수용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고 다 한 거예요. 이거는 명백한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사람의 구속영장을 기각합니까?